그 모양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TDA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가지는 모양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네. 데이터는 사실 점들이니까 그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약간 멀리서 보면 뭔가 하나의 데이터들이 어떤 구름처럼 뭔가 모양을 이루고 그럼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를 알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모양을 어떻게 주면 될까? 그 정계도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모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TDA를 연구를 하거나 TDA를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모양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TDA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모양을 주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비에토리스 립스 컴플렉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점들이 데이터들이 점이 있으면 가까운 점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네. 가까운 점들을 연결을 한다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혹시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근데 그거 아까 그 데이터 분석에서 네. 뭐 군집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군집하는 그냥 가까운 애들끼리 모은 거고 얘는 가까운 애들끼리 연결을 해서 하나의 어떤 모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냥 네 개의 점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가까운 애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순간 뭔가 하나의 모양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수학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가장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가깝다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거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깝다라는 게 어쨌든 수학적인 말이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하나의 임계값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하나를 설정을 합니다. 그 값보다 거리가 가까우면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가요. 네, 네. 보통 엡실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엡실론이라는 값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가면서 원래는 다 떨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씩 연결시켜 나가고 그러다 보면 모양이 생기고 그 모양이 계속 변화하게 나갈 거잖아요. 그 변화하는 것 그때의 베티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계값들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네. 베티수들이 막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예리 진행자님을 TDA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도전. 그 데이터를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베티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베티수를 계산한 결과이거든요. 네. 근데 저 모양을 보고 과연 원래 모양을 예상할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저 빨간색은 베타 제로이고요. 이제 베타 제로가 숫자들이 막 변하면은 베타 제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덩어리들의 언제 태어나서 언제 없어지는지 임계값들이 쭉 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떨어졌을 거니까 베타 제로가 되게 많다가 이제 임계값들이 커지면서 막 연결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씩 없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저 제일 위에 한 줄만 남게 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베타 1입니다. 베타 1이 구멍이잖아요. 네. 구멍이 생겼다가 없었다가 생겼다 없었다를 반복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긴 것도 가끔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의 모양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교수님 할 수 있으세요? 저요? 저도 잘 못하죠. 교수님도 잘 못하니까 저를 해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파란색 선이 어쨌든 구멍의 개수니까 네. 저 파란색 선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이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 파란색의 긴 선이 몇 개가 보이세요? 긴 선이 하나. 한 개, 그다음 그 밑에 또 얇은 거 두 두 개. 개가 어쨌든 가장 긴 것처럼 네, 가장 보이고 길어요. 나머지 선들은 약간의 노이즈처럼 보이는 그런 네. 형태이죠. 네, 네. 실제로 이 데이터는 베티 제로가 1이고 네네.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2개 있으니까 네. 2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모양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 그런 모양을 예상을 해보면 팔자? 팔자? 그렇죠. 팔자 모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산해도 되겠어. 네,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든 데이터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네. 만든 도형이 팔자다. 예, 저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저 데이터를 갖고 아까처럼 버블 만들어서 해나가면 아까 네. 말한 그런 이제 숫자들이 베티 넘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임계값들을 성장을 하다 보면 큰 구멍 2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팔자 모양을 가진 데이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팔자로 생긴 네. 그 데이터의 모양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걸 보고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실생활에 응용이 될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모양은 네. 팔자야. 근데 쓸데없이 그게- 모양만 그쵸 알아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이제 그거는 네, 그 너머의 일입니다. 그 너머의 예,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의 종류와 분석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구멍이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네. 그 이후에 데이터 분석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은 위상 수학자들 그다음에 TDA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모양이야라는 것까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기존의 방법으로 알 수 없었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뽑아낸 거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한 거니까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